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인터넷 건강 뉴스 두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가 아는 상식은 뇌졸중은 겨울에 많이 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찜통더위 뇌졸중 비상 1도가 올라가면 사망률이 4% 증가. 그러니까 더울수록 뇌졸중 사망률이 심해진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홍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겨울에 뇌졸중 발생률이 높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 우리 실외 온도를 한 20도라고 쳤을 때 실외 온도가 10도로 떨어지는 경우에 그 뇌졸중 발생률이 한 40% 증가하고요. 그리고 외부 온도가 한 0도로 떨어지면 한 90% 증가하고 마이너스 10도면 300%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추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우리 혈관이 수축하면서 기존에 좁아졌던 혈관이 더 좁아질 수도 있고 또는 혈압이 올라가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뇌졸중이 잘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름엔 어떠냐? 더운 날씨에는 혈관이 조금 확장을 해요. 그렇죠. 근데 너무 더 더우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서 혈압이 또 올라가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혈관이 또 수축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또 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불면증이 심해지면 혈압이나 맥박의 변동이 커져요. 그러니까 혈압이나 맥박의 변동이 커지면 그만큼 심혈관계 병이 걸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혈압 맥박 변화가 높은 20%가 낮은 20%에 비해서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나 뭐 올여름은 더워도 너무 덥잖아요. 역대급 무더위라서 더 걱정이 되는데 어떤 분들이 뇌졸중 더 조심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것을 많이 흘리는 사람, 이것을 눈물? 땀을 많이 흘리는 이게 더 사람이 위험해요. 조심해야 된다. 아, 그렇죠. 여름에 근데 땀이 다 나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탈수가 되시면서 문제가 되시고요. 또 하나, 여름에 날씨가 따뜻하게 되면 말초 혈관이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초 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압이 떨어지니까 좋지 않냐?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선 땀을 많이 흘리셔서 탈수가 되시게 되면 세포의 농도가 올라가고 피가 되게 끈적끈적하시게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장애도 생기시게 되고요. 특히 피 안에 피떡이 생기실 수 있는 혈전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시고요. 또 말초 혈관이 확장이 되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가 잘 안 가면서 급성 뇌경색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름이시라 그러시면 땀을 흘리시는 건 생각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되고요. 특히 목마르시기 전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탈수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겠고요. 그다음 고위험군.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 사람, 뭘 먹는 초콜릿 걸까요? 이런 거 아닐까? 아, 고혈압, 당뇨약을 먹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기저질환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혈압은 잘 아시다시피 혈관을 좁게도 만들고요. 반대로 혈관을 터트려가지고 뇌출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혈압이 더 많이 생기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증상이 없으시니까 약 드시는 걸 거부하시거나 약을 처방해드려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혈관은 뇌 이런 경색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심장 질환이라든가 심지어 치매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 또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이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게 혈관에 쌓여가지고 죽상경화증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게 혈관에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혈관 안에는 내피라는 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혈당이 높아지시게 되면 이 내피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도 죽상경화증이 생기시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또 고혈당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이 뇌혈관 예방에 돼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또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지 볼게요. 예. 잠시 어떤 경험이 있던 사람, 어떤 경험? 마비가 된 경험이 있던 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교수님. 잠시 마비가 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마비가 되는 거를 일과성 뇌허혈이라 그래요. 우리가 심장 허혈과 마찬가지로 우리 뇌를 공급하는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히면 그 부위의 뇌가 일시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신체 증상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네. 뭐 한쪽 팔이 마비된다든가 갑자기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오든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 못한다든가 이런 마비 증상이 발생을 했는데
했는데 이게 24시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것을 우리가 일과성 뇌호혈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좁아진 혈관이 다시 넓어지거나 아니면 우리 심장에 있던 피떡이 가는 뇌혈관을 막았는데 다행히 그게 그냥 없어져 버려가지고 뚫리는 경우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런 일과성 뇌호혈이 한두 번 왔을 때 이걸 경시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일과성 뇌호혈은 앞으로 훨씬 더 심한 뇌경색이 온다는 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예방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뇌졸중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골든 타임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네. 그 다음 뉴스도 확인해 봅니다. 예, 고혈압은 유산소 운동으로 관리해야 된다. 흔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하루 커피 2잔이면 고혈압 위험이 뚝 떨어진다. 어머. 운동도 안 하고 커피 마시고 너무 좋네요. 진짜예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커피에 대해서는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내과에서 한 연구인데요. 하루에 커피를 2잔 이상 잡수시게 되면 지방간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순환기내과 쪽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잡수시면 고혈압 위험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커피를 2잔 이상 잡수시게 되면 2잔 이하로 잡수시는 분에 비해서 고혈압 발생이 한 16% 정도 적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효과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분들한테서 좀 뚜렷하게 나타나서 이런 분들은 한 24% 정도 적게 생기는 거죠. 우와, 세상에.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커피가 약도 아닌데 어떻게 고혈압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래 말이에요. 네. 그런 이유는 이제 커피에 있는 좋은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커피에는 흔히 있는 카페인이나 트리고넬린 같은 성분뿐 아니라 디테르펜이라든가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 무슨 방향족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페놀링이 여러 개가 이제 붙어 있는 폴리페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 자체가 항염증 효과도 있고요, 또 항산화 효과도 있고 또 이 암 효과까지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폴리페놀이 클로레게산, 그다음에 카페익산들이 있는데 특히 예. 커피에는 클로레게산 함량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하루 이제 크게 이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 있으세요. 드시면 두근두근거리는 잠못 분들이라든가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커피를 한 잔씩 잡수시는 것이 이런 항산화제를 공급하는 굉장히 좋은 소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장점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커피 드시면 막 가슴 두근두근하고 잠 못 주무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분들도 있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분들 있을까요? 네, 우선 이런 커피에 대한 연구 결과는요, 에스프레소라든가 블랙 커피, 아메리카노 같은 이런 설탕이라든가 프림이 안 들어간 커피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다방 커피라고 해서 달달한 커피는 이게 맛있는 효과가 물들은 별로 안 된다. 없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커피를 잡수시면 이뇨작용이 있게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복시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커피를 잡수시게 되면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시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더울 때 이뇨작용이 심하시게 되면 탈수가 잘 되니까 혈압 조절이라든가 당 조절이 잘 안 되고 또 게다가 피부 같은 경우에도 탈수가 되게 되니까 굉장히 가려워지신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주무시기 전에 커피를 잡수시게 되면 가뜩이나 연세 드신 분들 밤에 여러 번 깨서 깨시죠. 화장실 가시잖아요. 근데 네. 그런 횟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낮에 생활에 더 문제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간에 자신의 질환과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드셔야겠고요. 네. 아울러서 평소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도 챙겨보면 좋겠죠. 박리나 선생님 나가서 알려주세요. 저희가 나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 해야 혈압 떨어진다고 걷거나 달리는데 네. 좀 정적이면서도 혈압 관리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다면서요. 그럼요, 물론 네. 있죠. 특히 또 요즘 같은 날씨에는 나가서 뛰거나 걷거나 하는 땀나. 유산소 운동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땀 네. 많으신가 봐요. 많이 나요. 네. 땀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또 지금은 비도 많이 오고 맞아요. 그래서 날씨의 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가서 운동하기 힘드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고혈압에 좋은 운동 방법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 건데 예. 움직이지 않는 운동. 움직임이 없는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운동이란 말 자체가 움직인다는 뜻인데 네, 그죠. 움직이지 않는 운동. 그죠? 신기하네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 어떤 건지 완전 한번 좋다, 배워볼게요. 완전 네. 그렇죠. 네. 자, 어떤 운동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시범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 예. 텐데 예를 들면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포개 보실게요. 요렇게. 그리고 팔꿈치를 약간 들어 올려서 우리 서로 손바닥을 한번 밀어내 보려고 해보실게요. 서로
네. 부들부들. 그렇죠. 그럼 보는 사람은 운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 하는 저희는 부들부들 떨릴 만큼 힘이 들어가잖아요. 어깨랑 이런 데 근육이 그렇죠. 힘이 들어가요. 팔 근육, 예. 어깨 근육, 등 근육 전부 다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너무 떠시는 거. 이렇게 폼이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운동을 하고 있나 싶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운동이 되는 힘을 쓰고 이런 있다. 운동 방법을 예. 알려드릴 거예요. 또 이런 근력 운동은 고혈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네. 첫 번째 운동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주먹 탑쌓기라는 운동이에요. 주먹 탑쌓기. 네, 이 운동 방법들은 사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전신 거울이나 큰 거울이 있으시면 네. 거울을 마주보고 하시면 제일 좋고요. 예. 거울이 없는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등이 굽거나 목이 주저앉거나 아니면 자세가 꾸부정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네. 하시면 훨씬 운동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네. 그럼 먼저 골반 넓이로 네, 딱 두 다리를 다리를 해주실 하고. 거고요. 서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주먹을 쥐어서 주먹을 서로 이렇게 명치 앞에 포개해 이렇게. 주실 거고요.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팔꿈치를 살짝 들어 올려서 네, 이 주먹이 내 몸에서 가까워지지 않게 살짝 이 앞으로 정도. 멀리요. 네. 이 자세만으로도 그리고, 굉장히 힘이 드네요. 네, 맞아요. 바른 자세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이에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죠. 최대한 키가 커진다는 느낌. 그리고 정면 멀리 바라보시고 위에 주먹은 아래로 눌러내릴 거고요. 아래에 있는 주먹은 위로 올라오려고 이렇게 서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운동이 되는 그런 운동 방법입니다. 서로 버티기. 그렇죠. 서로 버티기. 10초 정도 버틸게요. 하나, 둘, 엄청 셋. 버티네요. 목으로 버티시는 것 같은데, 네. 다섯, 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잠깐 쉬실 때 훅 놓지 말고 힘만 살짝 그대로 빼주세요. 빼고. 거기서 아랫주먹을 다시 위로 위로 올려서 쌓아서. 다시 10초 갈게요. 하나, 둘, 셋. 팔꿈치 떨어지지 않게 들어 올리고 다섯. 빨리 일곱, 세주시면 안 될까요? 아홉, 힘든데 이거? 열. 일곱, 아홉, 천천히 열 뭐야? 풀어주실게요. 2초 간격으로 천천히 풀어주실게요. 네. 이걸 탑을 쌓으시면서 한 4번 정도 짝수로 하시면 서로 번갈아서 네, 그렇게 하시면 하루에 아주 한 4층 정도 쌓으면 되나요? 그렇죠. 4층 정도씩 2번 정도 쌓아주시면 그렇죠. 좋겠죠. 네, 요렇게. 그리고 어깨나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높이를 조금 낮추셔서 낮춰서. 네, 이렇게 네. 하셔도 되세요. 네. 그 두 번째 운동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네. 이번엔 하체. 하체. 네. 뒤에 가서 네. 의자에 살짝 앉아주실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운동이 되는 좋습니다. 그런 운동 예. 방법입니다. 자, 바른 자세로 앉아주실 거고요. 오른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네, 이때 올린 다리가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요. 반대 다리를 조금 앞으로 내밀어서 높이를 낮춰주셔도 되세요. 훨씬 편하네요. 네, 이렇게 그렇지 하니까. 않으시면 당겨와서 90도를 만들어주세요. 예. 90도를 90도를요? 만들어주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올린 다리 무릎을 살짝 눌러주실 거예요. 몸이 치우치지 않게 가운데를 유지해 주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리는 올라오려고 하고 내 손바닥은 살짝 눌러내리면서 버티기를 버티기. 10초 정도 유지하실게요. 예. 하나, 둘, 오. 셋, 넷, 다섯, 여섯, 열. 네, 열. 열. 잠깐 쉬실 거예요. 예. 네, 허벅지 안쪽에 힘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힘이 게 많이 들어가요. 느껴지시죠? 예, 예, 그래서 예. 실제로 고관절 주변이나 허벅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이 똑같이. 10초 정도 하실 거고요. 네. 또 한쪽이 더 뻐근하거나 많이 올라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방향을 2번에서 3번 정도 더 해주시면 더 효과가 풀어주고. 좋겠죠. 예. 네, 마찬가지 10초 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열. 네. 10초. 네, 그다음에 천천히 풀어주실 거예요. 이걸 번갈아서 2번에서 3번 정도 오, 네, 좋네요. 해주시면은 아주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상하체 골고루 한번 네.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 배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